나는 방금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민원 창구의 유리 칸막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단정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는 가벼웠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어깨는 계속 안쪽으로 말렸다. 밖으로 나오자 초가을 바람이 골목 간판을 얇게 흔들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내 시간은 언제부터 멈췄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저녁 차는 어제처럼 맞춰두세요. 짧은 문장, 온점,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없는 말투.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알림을 조용히 밀어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바깥보다 훨씬 차갑다고 느꼈다. 식탁 위에는 흰 머그컵이 뒤집혀 있었다. 손잡이 근처에 가는 금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금은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느 날 내 손에서 벌어진 걸까? 나는 컵을 뒤집고 다시 뒤집었다. 싱크대 위 선반의 물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치도 어긋나 있지 않았다. 수건은 세로로 3등분 접기. 숟가락은 호미난 칸에 엎어서 정렬. 김치는 오른쪽 아래 칸, 두 번째 유리통. 이 규칙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확해야 했을까? 나는 묻는다. 침실로 들어가 창문을 반쯤 열었다. 커튼이 바람에 맞춰 느리게 들렸다. 그 움직임을 보자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된 목록이 자동으로 펼쳐졌다. 전화 올 때는 3번 안에 받기. 현관 앞 슬리퍼는 왼쪽부터 큰 사이즈. 연락처 이름은 성을 먼저 쓰기. 그거 왜 바꿔요? 원래대로 두세요. 그 말은 언제나 존칭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나는 오늘 그 선택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은 먼저 싱크대로 갔다. 컵 안쪽을 살피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물자국을 닦았다. 습관은 의식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은 귓속 가까이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정말로 오늘 무엇이 달라졌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자 내 발끝이 먼저 대답했다. 현관 쪽으로 한 걸음, 둘, 셋. 신발장 여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길들여진 어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따라왔다. 문단속 꼭 확인하세요. 나는 잠금쇠를 한 번, 2번 더 돌렸다. 확인이라는 말은 어쩐지 내 쪽 책임을 떠맡기는 주문 같았다. 그 주문을 깨려면 먼저 내 기분을 확인해야 했다. 놀랐고 혼란스러웠고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했다. 오늘 하루가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감이 오지 않았다. 부엌 창틀 위에 작은 물방울이 4개 같은 간격으로 붙어 있었다. 나는 걸레를 펼쳐 가볍게 눌렀다. 물방울의 모양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규칙은 물방울 같았다. 보기엔 순하고 투명하지만 온도를 바꾸기 전에는 형태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오늘은 일찍 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보자마자 속이 조여왔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나는 주방등을 끄고 거실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새 주소가 적힌 종이는 아직 새 종이 냄새가 났다. 검정 잉크가 종이의 섬유에 스며들듯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글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려고 하면 한참이 걸릴 것이다. 나는 종이를 봉투에 다시 넣고 식탁 의자를 밀어 넣었다.
의자가 바닥 모서리를 살짝 긁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마저 미안해지는 공간이었다. 점심은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딱 그만큼만 나를 챙겼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더 말을 붙이는 순간 다시 규칙이 시작될 테니까. 나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옥상에 빨래가 펄럭였다. 하얀 셔츠, 회색 수건, 꽃무늬 앞치마. 누군가의 생활은 오늘도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내 생활은 이제부터 어디로 돌아갈까? 나는 숨을 가다듬고 식탁 위 흰 머그컵을 다시 바라보았다. 손잡이의 금은 마치 아주 얇은 길처럼 보였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무엇이 달라졌지? 서랍을 열어 영수증 묶음을 꺼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스테이플 자국이 손끝에 가볍게 걸렸다. 나는 한 장을 떼어들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흐려졌다. 모든 지출은 검토되었고 모든 생활은 심사되었다. 달력에는 집안 행사와 장보기 배열이 형광펜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냉장고 자석 뒤에는 작은 메모가 숨어 있었다. 변경 금지.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다. 나는 메모를 다시 자석 밑으로 밀어 넣었다. 바닥을 닦을 때는 구석을 둥글게 돌지 말 것. 리모컨 배터리는 항상 새 것으로 쌍을 맞출 것. 세탁망에는 손수건만 넣을 것. 이런 규칙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조용했을까? 정말 내 시간은 언제부터 멈췄을까?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이 낯설었다. 등이 좁고 어깨가 말려 있었다.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모양을 줄이다 보니 내 그림자마저 얇아졌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호흡을 3번 세었다. 집안 공기가 조금 다른 맛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머그컵의 금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컵의 바닥 가장자리에 작은 칩처럼 깎인 자국도 있었다.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 부드러운 행주로 모서리를 감쌌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오늘 오기 전에 미리 알려요. 냉장고 선반은 건드리지 말아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대신 새 주소가 적힌 종이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저장했다. 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내 이름을 부를 때의 톤부터 저녁에 불을 끄는 순서까지 작은 것부터 바꿔야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들고 바닥면을 천천히 훑었다. 작은 흠집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챈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에 선 사람은 배달원이 아니라 익숙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나는 문을 닫지도 활짝 열지도 못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고쳐 쓴 뒤 신발 끝을 문턱에 살짝 걸쳤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거실도 창가도 아니었다. 주방. 냉장고 앞에서 그는 손등으로 문을 2번 톡톡 두드렸다. 선반 위치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존댓말이었지만 확인용 점검표에 찍는 도장처럼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상단 유리 선반에 시선을 멈췄다. 투명 용기들의 방향이 모두 같은 쪽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앞뒤를 맞춰두면 찾기가 편합니다. 편하다는 말이 누구에게를 가리키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 수건거리로 갔다.
수건에 접힌 모서리를 손톱으로 가볍게 눌러 폈다. 수건은 세로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행주를 씻어 널어둔 것까지 미안해졌다. 주방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3개 찍혔다. 그는 발끝으로 그것을 피해 섰다. 바닥은 둥글게 돌지 말고 직선으로 밀어주세요. 규칙은 그에게 문장이고 나에게는 질문이었다. 왜 반드시 그 모양이어야 할까? 그는 식탁의 의자 간격을 손으로 맞추었다. 의자의 다리와 바닥 타일의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의자는 이 간격이 좋습니다. 좋음의 기준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알 듯 말 듯 했다. 거실 시계 초침이 크게 뛰었다. 가늘게 금이 간 흰 머그컵이 식탁 가장자리에서 빛을 받았다. 그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컵은 여기, 손잡이 방향은 안쪽으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방으로 향했다. 현관 옆 슬리퍼를 한번 훑어보고 방향을 살짝 고쳤다. 큰 사이즈는 왼쪽, 작은 건 오른쪽으로 두세요. 문장마다 끝이 둥글게 말려 있었지만 돌아 나오는 길은 없었다. 나는 유리창을 닦듯 마음속 문장을 하나씩 지웠다. 마침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주세요. 알림이 꺼진 휴대폰은 그 규칙을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다. 대답할 말이 자꾸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배터리 커버를 열었다. 2개의 건전지가 같은 브랜드인지 확인했다. 배터리는 쌍으로 맞춰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취향, 나의 방식, 나의 속도는 어디에 놓아야 할까? 부엌 창틀 위에서 바람이 건조한 먼지를 아주 천천히 밀어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입안에서 한숨을 녹였다. 소파 밑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되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펴서 쓰레기통 위에 가볍게 얹었다. 종이가 딱딱한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깨끗했다. 분리수거 요일은 지난번처럼 기억해 주세요. 기억의 방식도 지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는 다정한 얼굴로 말했다. 다정은 편안함이 아니라 규범의 포장지처럼 보였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에 닿은 유리의 차가움이 내 속의 온도를 옅게 낮췄다. 가슴 안쪽의 답답함은 6에서 7으로 옮겨 앉았다. 나는 묻는다. 나의 하루는 왜 이토록 장식 없이 정렬되어야 할까? 식탁 한편에 작은 공책이 놓여 있었다. 내가 쓴 목록과 누군가의 필체가 섞여 있었다. 장보기 품목 옆에 작은 체크 표시가 빼곡히. 그리고 연필로 적힌 단 한 줄. 변경 금지. 나는 그 글씨를 1번, 2번, 3번 더 읽었다. 그 문장이 내 이름을 불러내는 느낌이었다. 부엌 선반 위에 양념통 라벨이 줄줄이 맞춰져 있었다. 소금, 후추, 파프리카, 건고추. 모두가 같은 간격. 나는 그 사이에서 한 통을 아주 조금 돌렸다. 라벨의 틈이 미세하게 틀어졌다. 그 순간 내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금이 가벼운 금속을 건드릴 때 나는 소리. 나는 손을 거두고 숨을 고르게 맞췄다. 분노는 커지려고 했지만 나는 억눌렀다. 지금은 아직은 증거를 모을 때. 문고리에 걸린 작은 손수건을 떼어들었다. 세탁망에 넣으라는 메모가 함께 매달려 있었다. 나는 망을 손끝으로 흔들어 보고 다시 걸었다. 금지의 사슬이 일상 곳곳에 촘촘히 걸려 있었다.
그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늘 저녁 제 시간에 오시죠. 나는 네라고 했고 그 말의 무게를 씹어 삼켰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의 소리가 돌아왔다. 냉장고 콤프레서의 낮은 울림, 세탁기에서 물 빠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아이 울음.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흰 머그컵을 가운데로 옮겼다. 손잡이를 바깥으로 돌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돌렸다. 그저 방향을 바꾸는 일뿐인데 왜 이토록 마음이 요동칠까? 거실 한쪽의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냈다. 오늘의 규칙을 적기 시작했다. 냉장고 선반 변경 금지. 수건 세로 접기 손수건은 세탁망. 현관 슬리퍼 왼쪽 큰 사이즈, 오른쪽 작은 사이즈. 연락은 3번 울리기 전에 받기. 배터리는 쌍으로. 의자 간격 일정 유지. 나는 목록에 번호를 붙였다. 작은 체크박스도 그렸다. 그 체크는 언젠가 다른 색으로 바꾸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가슴의 열은 아직 깊게 숨었다. 그러나 방향을 알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번졌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웃음은 곧장 벽에 흡수되었다. 나는 내 방 안의 공기가 더 얇아진 것을 느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묵은 냄새가 아주 가늘게 올라왔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가 발목을 스치고 나갔다. 나는 커튼 자락을 손등으로 한번 쓸었다. 섬유에 남은 세제 향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그 향은 이 집의 시간과 내 시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잔향 같았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얇게 번지기 시작했다. 햇빛이 컵의 금을 마지막으로 스쳤다. 나는 그 빛을 눈으로 붙잡았다가 놓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를 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소리는 점점 얇아졌다. 내가 본 것은 부엌 불빛 아래서 멈춘 그림자였다. 흰 머그컵의 손잡이 금이 작은 달처럼 걸려 있었다. 나는 그 금을 따라가다 잠에서 깼다. 새벽 공기에는 세제와 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흘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얇은 외투를 걸쳤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오늘은 다르게 걷자. 나는 층수를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낮은 구름 밑에서 눌려 있었다. 나는 발길 가는 대로 걷다가 24시간 약국 앞을 지났다. 유리문 안쪽에는 작은 대기 공간이 있었다. 오른쪽 벽에 붙은 탁상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 멈춘 시간은 숫자를 잃고 표정만 남겼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을 비볐다. 만약 지금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문이 열리고 아이 손을 잡은 부부가 들어왔다. 아이의 모자는 약간 크고 털실 장식이 통통했다. 부부는 서로의 어깨를 한 번씩 톡톡 두드렸다. 작은 보온병의 뚜껑을 풀어 김이 솟았다. 향기로운 국물 냄새가 공기 사이로 퍼졌다. 나는 눈을 돌려 다른 벽을 보았다. 건조한 공지문, 일정표 알약 그림. 종이의 모서리만이 살아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목도리를 풀어 무릎 위에 얹었다. 괜찮지? 응.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온기가 묻어났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았다. 내 옆자리에서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화면에는 가족 단체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쏟아지는 이모티콘, 간식 사진, 잠깐의 성가신 농담. 다정함은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넘칠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묻는다. 나에게 흘러넘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규칙, 점검, 확인, 고지가 아니었나? 만약 내가 그 라벨을 돌리지 않았다면 내 하루는 조금 더 늦게 깨어났을까? 만약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같은 문장을 외웠을까? 문이 다시 열리고 노부부가 들어왔다. 남자는 의자를 당겨주고 여자는 작은 쿠션을 건넸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목도리를 펴주었다. 나는 한 줄의 문장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이리로라고 손짓한다. 누군가는 그대로라고 점검한다. 나는 어느 손짓에 응답하며 살아왔던가. 창가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초침이 가리키는 곳은 정답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아이의 부모가 계산대에 다가가 약을 받았다. 박스에는 그림과 주의 문구가 잔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하는 사이 내 주머니 속 전화가 떨렸다. 오늘 오실 때 문 앞에서 연락 주세요. 나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끄고 다시 켰다. 답장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었다. 물 한 병을 골라 계산했다. 차가운 병을 손에 쥐니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밖으로 나오자 약국의 자동문이 매끈한 소리를 냈다. 거리의 가로등은 빛을 동그랗게 떨어뜨렸다. 나는 빛의 가장자리만 밟으며 걸었다. 길 모퉁이에서 따뜻한 통닭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다. 한 블록을 더 걸어가자 작은 공원이 나왔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 종이컵을 맞부딪혔다. 나는 벤치 끝에 잠시 앉아 목을 풀었다. 바닥의 자갈이 발바닥을 톡톡 건드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나는 소리를 따라 머릿속 화면을 뒤로 돌렸다. 식탁, 컵 라벨, 의자 간격, 슬리퍼 방향. 모든 것이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나만은 자리를 갖지 못했다. 만약 자리를 바꾸는 규칙이 있다면 그 첫 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물었다가 대답을 보류했다. 대답은 행동의 모양으로만 완성될 수 있으니까.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내 뒷면을 펼쳤다. 연필로 작은 네모를 그렸다. 내일의 체크박스였다. 그 안에 무엇을 적을지 아직은 비워두었다. 나에게도 빈칸이 필요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돌아 눕고 가로등 빛이 그 위를 스쳤다. 어디선가 늦은 저녁밤 냄새가 돌았다. 문득 이 냄새가 좋은 날이 오겠지 싶었다. 좋아한다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는 날. 바꾸겠다고 말하고 멈추겠다고 말하는 날. 약국 유리문 안쪽에서 멈춘 시계가 떠올랐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문턱일지 모른다. 나는 어제보다 차갑지 않은 손으로 외투의 단추를 채웠다. 호흡이 풀리고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일 아침 중요한 상의가 있어요. 나는 화면을 검은색으로 잠그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의 모양이 느리게 틀어졌다. 만약 내가 내일 그 상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집 앞 골목이 가까워졌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 발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현관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내 방문 손잡이에 달린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창가 아래 골목집 창문 틈으로 김이 피어올랐다.
누군가 젓가락으로 그릇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많이 드세요라는 말이 유리창을 얇게 건너왔다. 나는 발끝으로 보도블록의 금을 따라 걸었다. 금은 머그컵의 그것처럼 얇고 길었다. 틈새는 이어지고 이어진 틈새는 길이 된다. 만약 그 길이 내 쪽으로 열려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현관 앞 화단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다. 어제 내린 비가 아직 땅속에 남아있는 듯 했다. 내 손바닥의 온도는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손을 펴고 쥐었다. 몸이 내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복도 천장의 불이 한 번 깜빡였다. 세제와 금속의 냄새 사이로 낯익은 비누 향이 스며들었다. 그 안에 한 문장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울렸다. 아침 문손잡이에 달린 종이는 하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 아래 작은 체크박스가 늘어서 있었다. 정리 점검표. 나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식탁 의자 간격 맞춤. 거실 러그 테두리 정렬. 주방 선반 앞면 닦기. 회의 준비는 오전 중으로.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다. 참석자 어른들.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호칭들이 쓰여 있었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식탁 모서리에 얹었다. 냉장고 외벽의 자석 밑에는 오늘 일정표가 또 붙어 있었다. 작은 글씨로 케이크 픽업, 차 준비, 사진 순서. 사진 순서 옆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었고 나의 숫자는 비어 있었다. 나는 부엌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의자 등을 살짝 스쳤다. 식탁 위 흰 머그컵이 햇빛을 얇게 받아 올렸다. 손잡이의 금이 오늘따라 더 길어 보였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침 준비는 간단하게요. 목소리는 밝았고 말끝은 닫혀 있었다. 회의는 어른들만 들어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개수대에 내려놓았다. 친절은 경계선이었다. 그는 싱크대 수건을 한 번 펴고 냉장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차는 거실로 옮겨두시고요. 네. 그 말의 무게는 얇았지만 안쪽에서 자꾸 걸렸다. 현관 앞 신발장에 새 라벨이 눈에 들어왔다. 방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내 방 옆에는 작은 괄호가 달려 있었다. 임시. 라벨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들떠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그 모서리를 눌렀다. 붙인 이는 배려라 말하겠지만 단어는 이미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 내가 쓰는 컵은 공용 컵장 맨 아래 칸으로 내려와 있었다. 공용이라는 표 뒤로 개인의 자리는 점점 얇아졌다. 거실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나는 주방 문턱에 서서 그 장면을 멀리서 보았다. 누군가가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부드러울수록 결론은 단단해졌다. 잠깐 들어오셔도 되죠? 나는 물었다. 그는 웃으며 그러나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오늘은요, 어른들 이야기라서요. 웃음은 문턱을 세웠다. 나는 묻는다. 나는 가족인가? 주머니에 휴대폰이 떨렸다. 단체 대화창에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차 세트와 정연한 찻잔의 그림자. 조금만 더 정리하면 좋겠어요. 나는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내려앉는 자리에 조용한 떨림이 맺혔다. 오늘의 나를 기록하듯 심장이 느리게 박동했다.
빨래 바구니의 수건들은 반듯했다. 흐트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늘의 나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로 했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반걸음 나아갔다가 멈췄다. 사진 찍을 때 잠깐만 부탁드려요. 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함께. 답이 먼저 도착했다. 오늘은요, 그대로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대로라는 말은 모든 걸 유지하자는 명령이었다. 유지되는 건 무엇이고 빠지는 건 누구인가. 나는 식탁 가장자리의 흠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얕은 칩이 촉감으로 남았다. 문득 현관 택배함이 떠올랐다. 이름표에서 내 성이 반쯤 지워진 채로 테이프가 덧붙여져 있었다. 메모에는 여전히 내 번호가 쓰여 있었지만 옆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연락처 이순희. 식탁 의자 중 하나가 아주 조금 삐뚤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의자를 밀어넣지 않았다. 삐뚤어짐이 오늘의 좌표 같았다. 거실 문틈으로 대화가 흘렀다. 그 방은 차후에 다시 배정하고요. 네, 당분간은 그쪽에서. 그 방. 그쪽. 대명사는 존재를 정리할 때 쓰이는 말이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끄고 컵을 씻었다. 물방울이 컵의 금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 금이 또 하나의 선으로 떠올랐다. 한편의 길, 한편의 금. 거실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 종이 봉투를 꺼냈다. 새 주소, 임대차 서류의 복사본,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소유권 대신 사용권. 단어 하나의 방향이 사람을 옮긴다. 서류들을 다시 가지런히 넣었다. 책상 위에 접어둔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내일 일정 상담 2 열쇠 확인일. 나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렸다. 문 밖에서는 의자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차를 따르는 소리, 잔이 닿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내 호흡은 섞이지 않았다. 나는 창가로 갔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웃음이 길을 지나가듯 스쳤다. 따뜻함이 저쪽에 있고 고요가 이쪽에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어깨를 펴고 턱을 아주 조금 들었다.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좋았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단체 대화창 위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가족사진 핵심 인원만. 핵심이라는 단어는 원처럼 닫히고 내 자리를 바깥으로 밀었다. 창문을 닫자 실내의 공기가 다시 얇아졌다. 식탁 위 흰 머그컵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손잡이의 금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컵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손을 거두고 빈손으로 주머니를 만졌다. 열쇠의 윤곽이 만져졌다. 금 속의 찬 감촉이 손바닥을 통과해 심장 쪽으로 올라왔다. 사진 찍을 때만 불러요. 나는 문손잡이에 달린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참석자 목록의 빈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빈칸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빈칸은 초대가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펜을 들어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나였다. 점 하나는 선이 될 수 있고 선은 결국 길이 된다. 길은 대개 문에서 시작한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확인하고 내가 정하자. 나는 오늘 내 자리의 이름을 내가 정하기로 했다.
D-7. 나는 알람을 1시간 빠르게 맞췄다. 현관문에 붙인 메모 위로 오늘의 체크박스를 붙였다. 상담 2곳 완료하기. 열쇠 상태 확인하기. 공과금 이전 접수하기. 상자 3개만 싸기. 나는 목록을 소리 없이 읽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긴장은 6, 그러나 어딘가에서 가벼운 바람이 불었다. 첫 번째 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였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번호가 호출되자 상담사 앞에 앉았다. 오늘은요, 꼭 3가지만 정리해요. 그가 메모지에 굵게 3줄을 적었다. 주소 변경, 우편물 경로, 긴급 연락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나를 지금으로 붙잡았다. 서류에 적힌 내 글자는 조금씩 굳어졌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만 하지만 꾸준히요. 짧은 말이 몸의 속도를 맞추어 주었다. 2번째 상담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나는 휴대폰으로 설비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열쇠 확인 가능할까요? 짧은 진동과 함께 답이 왔다. 가능합니다. 3시 전엔 도착합니다. 나는 길가의 커피점 유리에 비친 내 어깨를 곧게 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올 때 달린 바퀴의 그림자가 빠르게 미끄러졌다. 나는 그 그림자 위를 밟듯 탔다. 새집 인근 정류장에서 내려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람에 말린 세탁물 사이로 햇빛이 떠다녔다. 문패 없는 회색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임시로 빌린 공간의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먼지, 나무, 오래된 금속의 냄새. 나는 호흡을 정리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나고 안쪽에서 관리인이 문을 열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작은 키링에 매달린 열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열쇠를 손바닥에 얹어 무게를 느꼈다. 찬 금속의 감촉이 손금 사이를 스쳤다. 문을 열자 바닥의 흠집들이 얇은 지도를 그렸다. 작은 창으로 들어온 빛이 벽지를 타고 낮게 흘렀다. 싱크대 위에는 낡은 고무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색은 바랜 빨강. 손목 부분이 조금 말려 있었다. 나는 장갑을 들어 뒤집어 보았다. 안쪽의 분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새 공간은 낯설었지만 낯설문 곳 정리의 예감이기도 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첫물은 탁했지만 곧 맑아졌다. 스펀지로 싱크대를 둥근 동선이 아닌 직선으로 밀었다.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힘. 빗각으로 들어온 빛이 물결 위에 짧게 떨었다. 그때 설비 기사가 도착했다. 배수와 잠금 장치부터 볼게요. 그는 바닥 배수구를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교체까지는 필요 없고 경첩만 조이면 됩니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경첩 조임, 배수 확인, 창틀 실리콘 제도포. 체크박스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곧 체크가 될 것이다. 설비 기사가 돌아가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커튼대 없는 틀을 통과해 손등을 스쳤다. 빨간 고무 장갑을 다시 끼고 바닥을 닦았다. 밀대가 없어서 수건을 발에 감고 밀었다. 발바닥이 방향을 정했다. 나는 묻는다. 오늘 정한 이 방향을 내일도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장갑 낀 손이 알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펼치고 첫 물건을 넣었다. 공용장에서 내려와 있던 흰 머그컵.
손잡이의 금은 여전히 얇았다. 나는 컵을 부직포로 감싸고 상자 한쪽에 세워 넣었다. 취급 주의라고 적었다. 상자 겉면에는 굵게 번호 1을 썼다. 새 공간으로 가는 첫 번째 상자. 점심 무렵 조력자가 문을 두드렸다. 이웃 상가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접이식 칼과 종이 테이프를 내밀었다. 이걸로 상자 테이프 붙이면 깔끔해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말했다. 오늘은 욕심내지 마세요. 3박스면 충분해요. 3. 처음의 목록과 같은 숫자. 나는 웃었다. 같은 날 같은 리듬으로 다른 장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가 기울 무렵 관리인이 다시 올라왔다. 임시 전기 검침을 함께 확인하자고 했다. 전기 계량기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했다. 나는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전기 회사 앱에 이전 신청을 넣었다. 개통일을 D-3로 맞췄다. 화면에 날짜가 정확히 박혔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나는 현관 옆 벽에 다시 체크리스트를 썼다. D-3 전기 개통 확인 우편함 등록. D-2 경첩 조임 창틀 실리콘. D-1 상자 배치 첫밤 준비. 글자를 쓰는 내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해방의 예감이 7분쯤 차올랐다. 나는 지도를 펼치고 새 루트를 그렸다. 아침 우편함 길모퉁이 빵집 정류장 작업실. 저녁 시장 골목 계단참 휴식집. 사소하지만 반복 가능한 길. 길이 생기면 버틸 힘도 생긴다. 정류장 벽면 노선도에 작은 점을 찍듯 눈으로 위치를 외웠다. 모퉁이 빵집 유리문에는 오늘 굽는 빵 목록이 붙어 있었다. 나는 문을 살짝 밀어 안의 냄새를 기억했다. 이 향이 언젠가 나를 돌아오게 하리라. 해가 기울자 방 안의 온도가 부드럽게 내려갔다. 나는 장갑을 벗고 손등에 분가루를 털었다. 붉은 가루가 공중에서 짧게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 붉음이 오늘의 좌표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한 번 돌려 확인했다. 딸깍딸깍. 소리는 2번, 마음은 한 번 더 닫혔다가 열렸다. 나는 불을 끄고 문 앞에 섰다. 빨간 고무 장갑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달라졌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저녁 사진 찍어야 해요. 오시죠. 나는 화면을 잠그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오늘의 3박스, 오늘의 3체크, 오늘의 한 문장. 문턱을 넘자 바람이 내 등 뒤를 밀었다. 그리고 계단참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D-1 저녁 공기는 묵직했다.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에 차가 놓였고 의자들은 줄눈에 맞춰졌다. 나는 식탁 가장자리에 흰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손잡이의 금이 얇게 빛났다. 오늘은 상의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등을 펴고 가방에서 쪽지와 서류를 꺼냈다. 시작하기 전에 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기울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한 장씩 꺼내며 말했다. 증거 목록입니다. 첫째, 냉장고 선반. 나는 자석 밑에서 꺼낸 사진을 테이블에 올렸다. 투명 용기의 방향이 모두 같고
뒤편 메모에는 이렇게 쓰였다. 변경 금지. 둘째 수건. 세로로 접는 방식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행주를 널어둔 내 습관은 매번 수정 요청을 받았다. 셋째 현관 슬리퍼. 큰 사이즈는 왼쪽, 작은 사이즈는 오른쪽. 나는 그 기준을 벗어날 때마다 정리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넷째 연락. 연락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했고 알림을 끄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그 규칙 때문에 새벽에 잠을 여러 번 잘랐다. 다섯째 배터리. 리모컨의 건전지는 쌍으로 같은 브랜드여야 했다. 다른 브랜드를 넣은 날 나는 혼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들었다. 여섯째 식탁. 의자 간격은 바닥 줄눈과 일직선이어야 했다. 그 줄눈을 맞추느라 내 대화는 자주 어긋났다. 일곱째 이름. 택배함의 내 성은 반쯤 지워졌고 연락처 옆에는 작은 글씨가 붙었다. 이순희. 여덟째 참여. 회의는 어른들만, 가족 사진은 핵심 인원만. 나는 사진들을 옆으로 벌렸다. 한 장 한 장이 오늘의 문장처럼 테이블 위에 맞물렸다. 추가로 생활의 세부. 손수건은 세탁망 전용, 바닥은 직선으로만 닦기, 창틀은 주 1회 점검. 작은 규칙들의 날짜가 달력 위에 배치될 때 내 이름은 늘 여백에 있었다. 그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나는 말을 잘랐다. 아홉째 자리. 내 컵은 공용 칸 맨 아래로 내려왔다. 공용이라는 말 뒤에서만 내가 안전하다는 신호였죠. 거실 시계의 초침이 크게 뛰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10째 배제. 참석자 목록의 빈 칸. 내 이름이 없었던 자리. 말을 끝내자 누군가 낮게 물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일들이 쌓여 사람을 비품으로 만듭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맑았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새 주소, 우편 경로 변경 확인, 전기 개통 접수, 자동이체 해지. 이미 처리했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다. 누군가 되물었다. 정말이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었습니다. D-7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오늘 모든 항목이 체크되었습니다. 내일은 경첩 조임과 창틀 실리콘을 확인하고 모레 상자를 옮깁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흰 머그컵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금의 얇은 길 위로 빛이 움직였다. 말하면 또 조정되니까요. 나는 이번만큼은 조정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말이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나는 테이블을 살짝 두드렸다. 초점이 내 쪽으로 돌아왔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벽의 달력에 연필로 짧게 적었다. D-1 밤 대면 종료. D-0 아침 열쇠 반환. D-0 오후 상자 반출. 문장 끝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럼 같이 정리하는 건? 아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리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의 조명이 종이 위에 노란 사각형을 만들었다. 나는 봉투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확인하셔야 할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공동 계정 접근은 방금 끊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조금 올렸다. 지금 벌써? 네. 저는 오늘부터 제 시간에 접속합니다. 정적 속에서 벽시계가 한 번 크게 울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추가로 오늘 이후 연락은 이 번호로만 주십시오. 긴급이 아니면 문자로. 그는 다시 되물었다. 정말이었니? 두 번째 되묻는 소리는 처음보다 낮았다. 나는 대답 대신 종이를 모아 그에게 건넸다. 손끝이 닿았고 짧은 냉기가 스쳤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거 목록 10개의 항목 뒤에 작은 줄을 하나 더 그었다. 11제 말투. 존칭의 숨은 지시, 친절의 숨은 배제. 나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머그컵을 들어 올렸다.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필요합니까? 네. 금이 난 건 제 책임이니 그 금도 제가 데려갑니다. 나는 가방에서 빨간 고무 장갑을 꺼내 컵을 감쌌다. 장갑의 붉음이 하얀 컵을 단단히 붙들었다. 새 공간의 첫 컵. 그가 시선을 떨구었다. 방 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나는 문가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다. 슬리퍼의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일부러 바꿔두었다. 왼쪽에 작은 사이즈, 오른쪽에 큰 사이즈. 그는 그것을 보았고 무엇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내일 오전 열쇠를 두고 떠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손목의 맥을 가볍게 눌렀다. 박동은 달력의 점들과 같은 간격으로 뛰었다. 멈추지 않는 건 이번엔 나였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새 집의 첫 아침 창틀에 맺힌 물방울이 둥글게 빛났다. 페인트와 나무, 비에 젖다 마른 먼지 냄새가 얇게 섞여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먼지의 결을 한 번 쓸었다. 거친 질감이 손끝을 깨웠다. 부엌에 주전자를 올리고 상자 1번에서 흰 머그컵을 꺼냈다. 금이 난 손잡이에 빛이 얇게 걸렸다. 한 번 헹구고 가장자리를 닦자 물방울이 금의 홈을 따라 작은 길처럼 흘렀다. 빨간 고무 장갑을 끼고 배수망을 들어 올렸다. 금속 냄새가 올라오고 물이 세게 빨렸다가 고요해졌다. 장갑 표면의 가루가 물에 녹아 사라지는 장면이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창틀을 활짝 여니 바람이 실내의 냄새를 밖으로 밀어냈다. 마룻결이 얇게 떨렸다. 나는 묻는다. 오늘의 속도를 누가 정하는가? 방 한가운데 얇은 러그를 펴고 작은 테이블을 밀어두었다. 줄눈이 아니라 내 무릎과 허리의 각도로 의자 간격을 정했다. 물이 끓자 주전자에서 낮은 숨이 뿜어졌다. 컵에 물을 붓고 입김을 한 번 불었다. 증기가 이마에 긴장을 내려앉혔다. 한 모금 삼키자 목과 어깨 사이의 매듭이 풀렸다. 현관 쪽에서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우편함 임시 등록 완료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다. 문 앞에서 내 이름을 더듬었다. 선명했다. 지워진 흔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골목으로 나갔다. 새 루트의 첫 정거장은 시장. 소금 냄새, 흙향, 기름 튀는 소리. 오늘은 뭐 찾으세요? 가게 주인이 눈웃음을 주었다.
가볍게 혼자 먹을 만큼만요. 작은 반찬 2가지와 묵은지 1줌. 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에 얇은 홈을 남겼다. 작은 무게가 오늘의 감각을 선명하게 했다. 정류장 그늘 벤치에서 늦은 아침을 먹었다. 바람이 쌀밥의 김을 가볍게 흔들었다. 옆자리 노인이 새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매듭은 느리게 묶을수록 오래 갚디다. 오늘의 첫 격려였다. 돌아오는 길 빛이 계단참에 투명한 사다리를 만들었다. 나는 한 칸씩 밟아 올랐다. 현관 앞에서 이웃 상가 주인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테이프가 남아서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웃었다. 여기 공기 좋네요. 저녁엔 바람이 잘 들어요. 문틀과 경첩을 눌러보았다. 소리가 매끈했다. 메모장에 적었다. 경첩 정상, 문틀 흔들림 없음.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미세한 지지직 뒤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렀다. 접시 1장, 수저 2벌, 면 행주 그리고 시계를 꺼냈다. 멈춰있던 탁상 시계를 뒤집어 다이얼을 살짝 돌렸다. 초침이 딱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계를 창가에 올리고 그 앞에 머그컵을 뉘었다. 금의 선이 초침과 평행을 이루었다. 같은 속도 다른 방향. 오후에는 새 구역을 걷는 루틴을 만들었다. 집 우편함 모퉁이 빵집 작은 공원 정류장집. 빵집 유리문을 미니까 버터와 이스트 냄새가 밀려왔다. 유리 진열장 안쪽에서 갓 구운 빵이 식는 소리가 났다. 작은 빵 하나를 받아들고 종이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옮겼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셔틀콕을 올렸다. 채가 공기를 자를 때 나는 팍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가 떴다. 빛의 밝기와 새소리의 간격이 서로 맞춰지는 느낌. 돌아오는 길 작은 적응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우편함 키가 2번 돌고도 열리지 않았다. 손에 땀이 차 금속이 미끄러졌다. 숨을 고르고 키의 홈을 다시 확인해 방향을 아주 조금 틀었다. 딸깍. 문이 부드럽게 풀렸다. 내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첫 우편물. 봉투 모서리를 가르니 종이가 깨끗하게 찢어졌다. 작은 위기가 작은 성취로 바뀌었다. 저녁 준비는 간단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달궜다. 편으로 썬 마늘의 냄새가 퍼지고 채소를 올려 소금을 한 꼬집 흩뿌렸다. 불꽃이 팬의 바닥을 얇게 핥았다. 2번 뒤집자 색이 선명했다. 테이블 중앙에 접시를 놓고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손잡이의 금을 바깥으로 향하게 두었다. 포크와 숟가락 간격은 내 손의 기억대로. 첫 입이 넘어가자 몸이 먼저 안도했다. 창밖 베란다 빨랫줄에서 수건이 하얀 깃발처럼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사소한 사연이 흘렀다. 요즘은 작은 것들이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빨간 고무 장갑을 다시 끼고 설거지를 했다. 거품이 장갑 표면에 작은 방울을 만들고 곧 사라졌다. 행주로 물기를 닦고 컵을 말려 선반 맨 앞에 세웠다. 이번엔 내가 정한 칸, 내가 정한 방향. 작은 승리들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쌓였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새집의 소리를 들었다. 배수구의 간헐적 물소리, 복도 엘리베이터의 낮은 진동, 라디오의 숨. 이 소리들을 내 시간의 눈금으로 삼기로 했다. 알람은 내일 조금 늦게 맞췄다. 내 속도로 걷기 위해서였다.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다. 나는 밸브를 살짝 조여보고 수건을 접어 물기를 눌렀다. 작은 불편을 작은 손으로 고쳐두는 일, 오늘의 힘이었다. 머그컵과 시계의 각도를 다시 맞췄다. 밤 공기가 깊어지자 방 안의 소리가 느려졌다. 시계는 쉬지 않고 걸었다. 창문을 조금만 남기고 닫았다. 바람이 마지막으로 커튼을 스쳤다. 메모장에 오늘의 감각을 적었다. 빛 부엌 타일의 반사, 오후 3시가 가장 부드러움. 소리 라디오의 낮은 빵집 문 여닫는 팅. 냄새 나무, 버터, 마늘. 질감 마룻결, 종이봉투, 장갑 액체막. 평온은 7쯤, 자기 확언은 8쯤. 그날 이후 달라졌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시계의 작은 그림자가 천장 모서리를 찍었다. 초침이 칸을 넘을 때마다 몸의 가장자리에서 긴장이 빠져나갔다. 침대 옆 휴대폰이 진동했다. 불빛이 이불 가장자리를 얇게 비췄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 낯선 이름으로 온 메시지는 병원 안내실이었다. 면회 규정 변경, 핵심 인원만, 위생 장갑 필수. 나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초침이 창가에서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새 집의 공기는 아직 젖어 있었고 내 호흡은 그 리듬을 따라갔다. 나는 머그컵을 한 번 들어 빛을 기울여 보고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다. D-영 아침 열쇠를 돌려주기로 한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금속 틈의 바람이 손등을 스쳤다. 주머니 속 열쇠가 서로 부딪혀 짧은 금속음을 냈다. 나는 그 소리를 한 박자 더 듣고 싶어 잠깐 걸음을 늦췄다. 구름이 얇게 깔린 하늘 아래 병원의 유리벽이 차갑게 반짝였다. 안내 표지판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출입 인원 제한, 대기 공간 분리. 나는 큐를 당기듯 문을 밀고 들어가 대기표를 뽑았다. 대기실의 시계는 어젯밤의 것과 달리 정확하게 움직였다. 딱딱딱. 그 리듬은 내 심장과 약간 어긋나 있었지만 곧 서로를 따라잡았다. 잠시 뒤 그가 허겁지겁 문으로 들어왔다. 마스크를 급히 올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방문객 등록이 바뀌었다네요. 나는 눈을 마주쳤다. 네. 핵심 인원만이라고요. 그는 손소독제 펌프를 과하게 눌렀다. 투명한 젤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장갑도 끼라네요. 귀찮게. 그 말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다른 자리에 꽂혔다. 그는 접이식 의자에 허리를 걸치고 안내문을 읽었다. 대기실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커피 자판기 향이 뒤섞여 있었다. 의자 등받이가 약간 짧아 허리를 자꾸 곧게 세우게 만들었다. 벽면 스피커에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안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다. 누군가 비닐 장갑을 꺼낼 때 나는 바스락 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젯밤의 라디오 목소리를 떠올렸다. 줄줄이 적힌 금지와 제한. 나는 그 종이의 가장자리가 바람에 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열쇠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다. 반납합니다. 이 주소로는 더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도중에 바뀌면. 오늘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문장을 짧게 잘랐다.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의 규칙이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 투명 가림막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간호사가 다시 확인했다. 한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는 내 쪽을 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 너머로 닫히는 문이 얇은 소리를 냈다. 그가 문 안으로 사라지고 나는 의자에 앉았다. 복도 끝에서 유모차 바퀴가 지나가며 고무 냄새가 짧게 스쳤다. 아이의 숨소리가 이따금 문틈을 통해 새어나왔다. 대기실의 공기가 얇게 울렸다. 나는 묻는다. 누군가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내 무릎 위에 올려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의 경계 도움은 하되 방식은 넘겨주지 않는다.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나는 초침과 숨을 맞추었다. 그가 돌아오자 표정이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만 지키면 된대요. 그 말은 어제 나에게 던져졌던 말과 닮아 있었다.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 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늘 하던 대로 말했네요. 사과는 길지 않았지만 방향이 달랐다. 나는 봉투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하나 더 꺼냈다. 새 집에 여분 열쇠였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건 왜? 비상시에만. 직접 묻지도 직접 열지도 말고 연락만 주세요. 나는 단어마다 경계를 그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유리벽을 따라 흘렀다. 나는 머그컵의 금처럼 얇은 햇빛을 눈으로 잡았다. 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빵집을 지나며 안쪽을 힐끗 보았다. 식어가는 빵의 껍질에서 조용한 탁 소리가 났다. 나는 유리문을 밀지 않았다. 오늘은 들르지 않는 날. 내가 정한 패턴을 지키는 날.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나는 일쯤 더 곧게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방 안의 시계가 일정하게 걸었다. 초침과 금의 선이 창가에서 다시 평행이 되었다. 나는 빨간 고무 장갑을 꺼내 수도를 잠깐 틀었다. 물소리가 짧게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장갑을 벗어 창가에 걸고 머그컵을 선반 맨 앞, 내 손이 닿기 쉬운 칸에 세웠다. 자리의 이름을 내가 정하는 일. 그건 크고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행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고마워요. 그럼 우린 괜찮을 거예요. 해가 기울면서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나는 창문을 조금만 남기고 닫았다. 바람이 마지막으로 커튼을 스치며 나갔다. 메모장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관계는 유지하되 생활권은 분리. 도움은 요청받을 때만 내 방식으로. 죄책감이 아닌 책임으로 움직일 것. 몸의 중심이 발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흉골 아래 얕은 떨림이 잦아들었다. 흔들림은 6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단단함은 8을 넘어섰다. 나는 초침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이후 달라졌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공유로 힘을 보태주세요.